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징역형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결백을 주장한 데 대해 진중권 강원대 특임교수는 그렇다.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자, 이번 기회로 이재명 대표는 대권 과도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금고형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당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처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권의 대여 공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진중권 교수는요, 어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서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가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유죄 판결 증거로 사용된 것 중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고 김문기 씨가 남긴 영상이라며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고 김문기 씨 장남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김문기 씨 장남이요, 법정에 가서 증언대에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기 부친은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 부친을, 고 김문기 씨를 기억도 못한다고 잡아떼니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한성기 부장판사가 중형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뉴질랜드 가서 골프도 하고 낚시도 했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고 골프도 안 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안 죽겠다고 발악을 해봤자 이번 판결로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 참 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정말 생명은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6, 7명이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이죠. 경기도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고 전형수 씨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말을 남겼다면서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애먼 사람들만 여러 세상 떠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교수는 또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말을 인용하며 이재명에게 인간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살을 한 사람들의 가족들, 그 슬픔을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족들은 가슴에 한이 맺힐 겁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6일 집회에서 이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역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받은 것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가 우비 차림으로 연단에 올라 팔팔하게 살아 인사드린다고 외치자 당원과 참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는데, 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이번
가짜 국회의원들이죠.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만 연호하는 것이지요. 박찬대 원내대표 부정선거로 당선됐지요. 누군가 그러대요. 박찬대 원내대표 지나가는데 당신은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옷 벗으라고.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비켜! 비켜! 이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방송도 해드렸죠. 박찬대 원내대표 떨어진 건데 부정으로 당선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만 없애면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알량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다며 뭐라고요? 미친 정권, 미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악한 마음 가지고 이런 행위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친 정권, 미친 판결. 여러분, 지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는 못할 망정 판사를 겁박하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말에 대한 나중에 단단한 각오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군소야당도 집회에 합류했어요.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제 우리의 정당한 분노의 힘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혁신당 총선 구호는 3년 너무 길다 였지만 이제 기간을 줄였다. 석 달도 너무 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있어요. 이거 비례대표 다 이거 부정선거였거든요. 지금 조국 대표는요, 자녀 비리로, 학교 비리로, 자녀 학교 비리로 지금 5년째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 3심에서 대법원 선고가 떨어지면, 국회의원 박탈당하고, 옥살이 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볼 때 항소 이유가 될 만한 소재가 없습니다. 왜?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1심에서 내렸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아주 예리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마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2심 판결 2, 3월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두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대여권 공세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25일 날 이정조사 판결 나면 더욱더 떨어질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한 공세가 자칫 이 대표의 흠결을 덮기 위한 목적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증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으로 코너에 몰렸던 여권에는 숨통이 트일 계기가 생겼죠.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키워 여권 문제를 덮을 기회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을 요구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며 이 대표 공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당 대표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당내 충돌을 자제하고 이 대표를 타켓으로 한 대야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찍이 했어야 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란 점도
부담이 갑니다.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이중교사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8일 남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중교사 사건 선거법 위반보다 더 무겁게 보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민주당 야당에서도요, 이번 25일 날 이중교사는 더 심한 징벌이 떨어질 것이다. 아마 징역 2년 이상 떨어질 겁니다. 최하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상 될 겁니다. 이중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아마 충격의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요, 대장동, 백현동, 유래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한 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문제는 여론의 흐름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선호도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난다면 혼란은 더 심화되고 가중될 것입니다. 이 대표를 대체할 대한주자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비이재명계 있죠. 초심인가요? 아마 다음 달에도 그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서 뭐 연사로 모신다고 하는데, 신상김은 누굽니까?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지금 독일에 유학 가 있는 김경수. 김경수도 아마 내년 1, 2월 달에 입국한다고 하지요. 이렇게 신상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대안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아마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총리라는 게 있죠. 뭐 이낙연 총리,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도 3총의 3김입니다. 아마 새로운 대한 세력이 떠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의 운명의 시간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8일 후면은 이중교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배석판사 2명인데요. 아마 이분들이 배석판사 안 판사가 아마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건영 부장판사인가요? 판사. 네. 아마 혼자 김동연 부장판사 재판장 혼자 판결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배석판사와 이게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니라 협의 판결이기 때문에, 형사 협의 판결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한 판결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